수학 5단원 원의 넓이 관련된 내용 첫 차시입니다.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원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지름, 반지름, 원의 중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1번부터 보면서요. 관련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는데 원의 둘레를 알아보자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슬기와 지혜가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쯤일까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탔으면 이 상태에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대관람차가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둘레를 재는 방법을 몰라요. 둘레를 재는 방법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그란 물통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쟀죠? 뭐 둥그런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재는 그런 형태로 쟀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보자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다. 그 다음에 둘레는 바깥을 한 바퀴 삥 둘러 있는 이 친구가 둘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까지도 알고 있지요. 근데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이래요. 원들이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자, 지금 보시면 요 원도 있고 요 원도 있고 이 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똑같은 중심이에요. 세 원의 모든 중심이 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같다라고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는데, 차이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달라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의 지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뭐 선을 쭉 이어서 그 길이를 잰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뭐 멈춰놓고 줄자를 가지고 잰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있었던 1번 원, 2번 원, 3번 원인데요. 1번 원의 지름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2번 원의 지름은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의 지름은 더 크죠. 지름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의 둘레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만한 원의 둘레는 짧겠지만 요만한 원의 둘레는 길겠죠.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지고, 원의 지름이 짧아지면 둘레도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하고 갈게요. 이제부터는 원의 둘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원주, 아까 단원 제목, 차시 제목에 나왔던 원주가 원의 둘레란 뜻입니다. 2번,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를 해보자고 해요. 정육각형인데 이 친구는 지금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정육각형의 둘레를 다 재도 원의 둘레보다는 길이가 조금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인데 원의 반지름이 지금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1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정육각형이니까 변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둘레가 나오게 되는데,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은 1이고 둘레는 6입니다. 그러면 몇 배일까요? 6배가 되겠죠. 그리고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인가? 지름은 지금 2cm, 2고요. 둘레는 6이죠. 6 나누기 2는 3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원의 둘레와 정육각형의 둘레를 비교했을 때 원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지금 현재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비교했던 원의 반지름의 6배보다도 크고 원의 지름의 3배보다도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시면요.
정사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보자고 하는데 요 정사각형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육각형과는 다르게 원 바깥에 있어요. 원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원의 지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원의 지름이 2cm래요. 원의 지름이 2cm인데 정사각형 변 4개죠. 그러니까 8cm까지 이렇게 쭉 그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8cm, 원의 지름은 2cm. 몇 배인가요? 4배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는요. 원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작겠죠. 왜? 정사각형이 훨씬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지름보다 4배보다는 조금은 작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4번에 나왔어요. 자, 4번은 2번과 3번을 합쳐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주가 있죠. 원주는 지름의 몇 배보다 길고 몇 배보다 짧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 육각형의 둘레는요, 육각형의 둘레는 지름의 아까 3배보다 조금 더 길다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원주는요 정육각형의 둘레죠. 근데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보다 3배였잖아요. 3배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요. 방금 봤던 정사각형의 둘레 지름의 4배 한 것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지름으로 비교를 했을 때 3배보다는 조금 길고 4배보다는 조금 짧구나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이번 차시 내용을 기억하실 때 원주가 무엇인가, 지름이랑은 어느 정도의 길이 차이가 있는가, 3배, 4배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